삼성전자에서는 빅스비라는 것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빅스비가 무엇일까요? 빅스비는 삼성전자가 큰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 하면 이제 Bright Sidekick, 그러니까 항상 밝은 도와주는 그 조력자라는 그러한 이제 이미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언어학자라든가 뭐 디자이너라든가 뭐 이제 뭐 글을 많이 쓰는 소설가라든가 이제 이 문화 평론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얻은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빅스비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걸 갖고 사용자들한테, 일반 유저들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그 빅스비가 밀레니얼, 특히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그 연령대에서는 1등이었어요. 그 연령대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부담을 덜 느끼는 세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빅스비라는 이름을 선택을 했고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고 컨텐츠를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의 이제 4가지의 어떤 제가 생각한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진 것을 이제 빅스비라고 합니다. 향후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그 모든 어떤 기술들을 집약해서 유저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이스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데 빅스비가 보이스 에이전트로서 특별하게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에 특화됐냐면은 유저가 지금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있는 그 근본적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 사용성, 이 사용성을 어떻게 하면은 더 고도화시키고 더 자연스럽게 하느냐, 그리고 직관적으로 만드느냐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번에 빅스비에 특별하게 하드웨어 버튼을 새로 전화기에 장착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음성 비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제 뭐 그 전화기에다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화기에다 말을 하는 것을 이제 가령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 이걸 타치 커맨드로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불편하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보이스 에이전트가 하면 한마디로 그냥 홍길동한테 전화 걸어줘. 이 자체가 마치 통화를 하는 듯한 동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빅스비 버튼이 있다는 것이 그러한 좀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유저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항상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보면 이거 가지고 사진 찍는 데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빅스비가 뭐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펑션이 되는 겁니까? 카메라를 활용해서 어떤 사물을 찍게 되면은 그 사물을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불국사에 가서 다보탑을 찍었다. 그러면 이게 다보탑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그 근처에 갈 수 있는 맛집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든지, 또는 어떤 물건을 사시려고 할 때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기만 하면은 그 물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쇼핑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삼성페이를 활용해서 그 물건을 직접 살 수도 있고요. 책을 찍으면 이 책에 대한 정보라든가 어디서 살 수 있다든가 이런 정보, 또는 이제 와인 글자도 인식하고 또 번역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에 이제 다 모여서 빅스비의 어떤 이 보는 기능, 그러니까 눈의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이 작년에 또 그 비블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이런 것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갤러리 애플리케이션만 보시면 갤러리 그 앱이 지원하는 기능들은 거의 한 300개 이상이 됩니다. 각각의 기능들을 실행하는 또 방식은 15,000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15,000개의 실행하는 방식을 자연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한 100만 개 이상의 표현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어프로치를 애플리케이션 바이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애플리케이션씩 빅스비를 화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기계가 사람이 하는 말을 배우고 사람이 하는 방식을 배워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사람한테 가까워지는 거죠. 삼성 애플리케이션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전화기에는 삼성 애플리케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앱스토어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여러 서비스들이 삼성이 이외의 다른 개발자들을 통해서 생태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빅스비화 시키느냐 이런 이제 크다란 이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수한 비블랩스의 기술이 이코시스템 내에서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툴과 SDK를 제공하는 게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갤럭시 A8이 출시될 때는 모든 기술들이 그러니까 뭐 음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연어를 이해하고 딥러닝이나 이런 기술들은 전부 이제 삼성 내부에서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진행이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진행되면서 비블랩스의 그러한 어떤 이 생태계로 확장하는 툴이 장착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커다란 어떤 이코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는 게 저희가 보는 비전입니다. 생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있지만 하드웨어 생태계도 있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스에 많은 것들이 붙는다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빅스비가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지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이것이 세탁기일 수도 있고 냉장고일 그쵸. 수도 있고 요 예. TV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빅스비화 되는 게 저희들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이코시스템처럼 하드웨어 이코시스템도 다양하게 이 새로운 그 개발자나 생태계를 활용해서 빅스비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생각입니다. 빅스비는 대부분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빅스비가 제공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는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이 빅스비를 하면서 이러한 꿈을 꾸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뭐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공지능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발전이 시초가 됐지만 그런 인터페이스의 기술이 동반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기술이 이 사회로 확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인터페이스 기술에 녹아들었을 때 산업혁명이 비로소 일어난다고 봅니다.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거의 한 10,000개 이상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저들이 매일 쓰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빅스비가 그 문제를 확실히 풀었다 그렇게 봅니다. 타치 커맨드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스 커맨드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필로소피였습니다. 중간에 이제 커맨드를 보이스로 하다가 갑자기 터치 커맨드를 유저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유저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떠한 이 명령이나 어떤 기능들은 메뉴 추리에 숨어 있어 가지고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이 기능은 있어. 그러면 이제 말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유저가 그 부정확한 명령 내렸다고 나는 몰라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뭐 하다가 그만두고 뭐 이런 것이 있기 시작하면 새로운 어떤 이 인터페이스 기술을 유저들이 습득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빅스비인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 상태에 뭐 어떤 커맨드를 날렸을 때 그걸 엑스큐션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된다. 이게 빅스비가 가진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 머신과 인터랙션 하는 것이 기존의 이 방식에서 탈피해서 정말 이것이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한 초석을 닦는 것이 삼성이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빅스비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무선의 또 혁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